아이언맨으로 국내에 잘 알려진 배우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 그랬던 그가 아이언맨 수트를 벗고 새로운 캐릭터로 극장가를 찾아왔습니다. 이제는 히어로가 아닌 평범한 인간으로, 아니 의사 역할로 돌아온 영화 닥터 도리틀이 그 주인공. 영화는 거대한 저택에 사는 도리틀의 집을 비추면서 시작됩니다. 그는 뛰어난 의료 실력을 가진 의사이자 동물들의 언어를 이해할 수 있는 괴짜. 하지만 그가 사랑하던 아내 릴리가 모험 도중 죽게 되며 그는 마음의 문을 꼭 닫고 살아가게 됩니다. 한편 사냥꾼 가문에서 길러진 스터빈스는 여린 마음의 소유자. 그는 아무리 작은 동물이라도 죽이지 못했고 심지어 잡은 동물을 몰래 풀어주기까지 합니다. 여느 날처럼 오리 사냥을 따라 나선 스터빈스는 계속되는 재촉에 총을 발포하는데 우연이었는지 주변 나무에 있던 다람쥐를 맞춰버리게 됩니다. 어쩔 줄 몰라 하며 당황하던 그의 주변에 나타난 건 앵무새 폴리. 자신을 따라오라고 이야기하는 폴리를 따라 다다른 곳은 바로 도리틀의 저택이었죠.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나타나지 않자 창문을 넘어 도리틀을 만나러 들어간 스터빈스. 그곳에서 동물들과 함께 다람쥐를 치료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그곳에 있던 레이디 로즈를 통해 빅토리아 여왕의 병이 심상치 않다는 이야기도 듣게 되죠. 밖에 나가는 걸 거부하는 도리틀 박사와 여왕을 치료해야 한다고 설득하는 폴리. 꽤 치열한 말싸움이 오가는 듯 했지만 결국은 폴리가 승리하며 도리틀은 오랜만에 외출길에 오르게 됩니다. 몸 상태가 좋지 않다는 이야기는 들었지만 가까이서 진찰한 빅토리아의 상태는 더 좋지 않았습니다. 독극물에 중독되어 신비의 섬에 있는 신비의 열매가 아니면 여왕을 치료할 수 없는 상황. 그래서 도리틀은 모험을 떠나게 됩니다. 그의 아내 릴리가 바로 이 섬, 이 열매를 찾기 위해 떠났다 죽었지만 그럼에도 여왕을 위해 위험을 감수하기로 한 거죠. 이 모험에 참여한 건 그와 그의 동물들, 그리고 멋대로 조수임을 자처하는 스터빈스. 도리틀만큼은 아니지만 그는 동물들과 교감하며 어느 정도 그들의 언어를 이해하는 듯 했죠. 하지만 그들의 모험은 곧장 큰 암초를 만나게 됩니다. 여왕을 서서히 독살하려고 했던 인물 중 하나이자 여왕의 주치의격이었던 머드플라이가 거대 함선을 이끌고 이들을 쫓아왔기 때문이죠. 뛰어난 기동력과 최신식 무기로 무장한 머드플라이는 죽일 기세로 도리틀의 배를 쏘아대기 시작합니다. 다행히 바다동물인 고래의 도움으로 1차 위기를 벗어난 도리틀과 그 일당들. 하지만 릴리의 기록을 찾기 위해 도착한 라술리의 성에서 잠입을 시도하다 도리틀과 스터빈스는 호위병에게 곧장 잡히게 됩니다. 원래부터 도리틀에게 악감정이 있던 것 같았던 라술리는 도리틀에게 호랑이와 1대1로 맞서 싸우게까지 하죠. 도와줄 동물도 없고 스터빈스마저 어찌할 방법이 없는 상황. 과연 도리틀은 호랑이와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신비의 열매를 얻어 여왕을 구해낼 수 있었을까요? 이 작품은 소설가 휴 로프팅의 소설 도리틀 박사의 바다여행을 원작으로 합니다. 동물의 언어를 이해하는 박사 도리틀이 모험을 떠난다는 소설 속 이야기를 영화는 충실히 재현하고 있습니다. 그가 소통하는 동물은 형태와 종류를 가리지 않습니다. 고릴라 같은 영장류에서부터 기린, 타조, 심지어 작은 곤충에 이르기까지 그는 모든 동물들의 언어를 이해하고 이야기를 나누지요. 그리고 스터빈스 역시 자연스레 그의 능력을 배워갑니다. 사실 스터빈스가 능력을 얻게 된 과정은 아주 개연성이 있지는 않았습니다. 동물들이 그의 비범함을 알아보고 이야기했을 뿐 계기라는 게 존재하지 않았죠. 하지만 판타지 영화라는 장르 특성상 개연성 하나하나에 몰두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며 동물들과 인간의 공생에 대해 자연스럽게 느끼도록 했습니다. 동물이 주인공이 되는 이 영화는 기본적으로 동물과 인간의 유대, 그리고 상처받은 인간의 치유라는 이야기가 주가 되어 흘러갑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도리틀 박사와 동물 간의 진한 우정을 그려내게 되죠. 도리틀은 아내의 죽음에 큰 상처를 받아 굳게 대문을 걸어 잠근 사람입니다. 그런 그를 위로해 준 것이 박사 주변의 동물들. 그들은 힘내라는 말 대신 도리틀이 다시 세상 밖으로 나오게끔 여러 방면으로 도와주었죠. 그리고 이 동물들 또한 상처받은 등장인물입니다. 각각의 이유로 이곳에 떠밀려온 동물들은 도리틀 박사와 동거를 하게 됩니다. 그 과정 속에서 각각의 트라우마를 극복하며 그들 역시 한 뼘 더 성장할 수 있게 되죠. 무엇보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박사의 태도. 그는 동물들을 누구의 소유도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흔히 동물을 기르는 사람의 소유라고 생각하는 인식에 잔잔한 파장을 일으키는 말이자 도리틀에게 동물이란 단순 반려동물 관계를 넘어 친구 사이 혹은 그 이상을 의미함을 보여주는 장면이었죠. 단순히 인간과 동물의 의사소통을 넘어 감정적인 공감대를 엮어낸 장면들은 관객들에게 감동을 주기에 충분했습니다. 영화는 화려한 CG를 통해 동물들을 사실에 가깝게 구현해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을 둘러싼 신비한 느낌의 배경 역시 CG를 통해 구현한 것들. 이러한 장치들은 관객들에게 보는 맛을 선사했으며 영화에 더 푹 빠져 볼 수 있게끔 만들고 있었죠. 그리고 저는 4DX를 통해 이 영화를 관람했었는데 액션 효과를 비롯한 4D 효과 덕에 더 재밌게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더 주목해야 할 건 바로 출연진. 도리틀 박사를 맡은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의 캐스팅도 놀랍지만 목소리 대역을 맡은 배우들의 면면도 어마어마했습니다. 박사의 개 지프는 스파이더맨으로 알려진 배우 톰 홀랜드가, 해리포터의 볼드모트 역으로 유명한 레이프 파인스는 호랑이 베리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또한 보헤미안 랩소디에서 프레디 머큐리와 미친 싱크로율을 보여준 라미 말렉이 고릴라 치치를, 남성분들에겐 프로레슬러로 더 친숙한 존 시나는 북극곰 요시를 연기하기도 했죠. 비록 이 배우들은 목소리만 등장하긴 하지만 유명 배우들의 목소리 더빙만으로도 이 영화를 봐야 할 이유가 하나 더 생겨난 듯 했습니다. 작품은 동화를 보는 듯한 전개 방식으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아주 색다른 반전이나 완전히 새로운 이야기가 담겨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동물들과 교감하는 따뜻한 박사 도리틀, 그리고 화려한 CG 효과와 출연진들은 평범한 이야기도 더 매력적으로 보이게 담아내고 있었죠. 아내를 잃었다는 슬픔을 안고 살아가던 박사 도리틀, 그리고 그런 그의 곁에서 친구 혹은 가족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동물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던 영화 닥터 도리틀이었습니다.